안녕하세요. 저는 ICT R&D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 사업의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 연구 책임자 주식회사 알로이스의 연구소장 이시영입니다. 본 발표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연구 책임자 본인이 제작하고 발표한 것으로 차후 대리 발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배석자는 주관사회의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동신 팀장, 주 텔로스 황금별 대표 배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대면 창작 교육을 위한 지능형 메타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2020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해졌고, 이러한 상황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 도구나 디지털 공간 내 상호작용의 한계, 교육 인프라와 디지털 학습 콘텐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 교육 플랫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지된 창작 교육 활동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공되는 비대면 연극 수업으로는 창작 교육을 지속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타, 3D 객체화 등의 기술들을 적용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정형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과제를 제안합니다. 그럼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총 4부분으로 추진 계획의 타당성, 기술 개발 목표의 세부 내용, 사회 문제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사업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평가위원님들께서 선정평가 지표를 체크하시기 편하도록 구성하였고, 사전 제출한 스크립트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 타당성입니다. 개발 목표 명확성을 시작으로 필요성과 부합성, 시장 분석, 기술 개발에 대한 차별성과 구체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개요와 기술 개발 최종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1년 9개월 연구기간 동안 기술 개발 및 리빙랩 프로세스에 맞추어 사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 의견 반영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총 3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알로이스는 OTT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 기술과 선행 연구를 통해 3D 모델링, 경량화, 음성인식 부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텔로스는 빅데이터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이를 통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미 상용하고 있고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딥러닝, 영상 오디오 신호 처리, 지능형 데이터 분석 기술 분야에 깊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보유 기술 역량으로 본 과제의 기술 개발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기술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대면하고 있는 창작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기술적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기술 개발의 최종 목표는 비대면 창작 교육 플랫폼인데요. 창작물의 실감 있는 데이터 객체 생성 및 변환을 지원하고 협업이 가능한 시각적 동기화 및 고도화, 그리고 이 과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립도서관을 통해 실증을 하고자 합니다. 본 기술 개발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비대면 상에서도 장소나 시간과 같은 한정적 자원의 제약 없이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전문 지식의 전달력과 학습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며 창작 활동의 지능화를 통해 능률과 창작물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기에 한정적 제약이 없는 교육이 가능한 비대면 창작 교육 플랫폼 기술 개발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교류를 통해 산업 연구기관으로 전문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데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진행하였기에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3D 기반 비대면 교육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산업 트렌드에 부합되는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에듀테크 분야, 메타버스 분야, 3D 디바이스 분야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살펴봤을 때 전반의 인프라가 갖춰지는 시기이며, 도표나 지표상 향후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 위주로 생태계가 잡혀가는 등 본격적인 산업 성장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화에 따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s is, to be 모델로 본 기술 개발의 차별화 요소를 7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교육 방식에 있어 일반적인 컨텐츠 재생 위주에서 개별 창작물 공유 및 양방향 컨텐츠 교육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활용성에서는
창작학습을 위한 3D 모델 제작의 전문성, 접근성 한계를 해결하여 누구나 쉽게 직접 모델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 서비스 부분에서는 창작물의 이동, 분실, 파괴와 같은 제약 해소가 가능하도록 3D 디지털 보관을 통해 작품 공유 및 창작 활동 확대가 가능합니다. 본 기술의 개념을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온라인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창작물을 기술적인 지식 없이 촬영하여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촬영된 이미지 파일에서 객체의 특징을 추출하여 3D 모델링을 생성합니다. 이후 효율적인 로딩 시간과 서비스 연동을 위한 데이터 경량화 최적화를 진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3D 모델을 클라이언트 앱을 통해 동기화하여 배치함으로써 스토리 기반의 창작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 목표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창작물에 대한 이미지 기반 3D 객체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부분, 비대면 교육과 협업이 가능한 성장지능화 가상화 객체 개발 부분, 비대면 창작 교육을 위한 창작물 공유 메타 플랫폼 기술 부분으로서 기간별로 분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확보한 수요 기간을 통해 실증하고 교육기업과 연계한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나라 장터나 공공마켓을 통한 공급, 학교 기관을 연계를 통해 스토리별 컨텐츠 모델을 개발을 추진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추진 전략에 대해 각 기관의 단계별 연구 목표를 요약하자면 성공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단계별 개발 목표 수립 명확화와 기관별 상호 개발 역할 분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시스템 요구 분석 및 설계를 하고 3D 자동 생성 및 변환 기술 개발, 가상객체 성장지능화 및 3D 객체 동기화 기술 개발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단위 테스팅 및 검증을 통한 기술 개발 고도화와 기관 통합 서비스 검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술 연계 플랫폼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주관사의 OTT 단말기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접목하여 사업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 최종 제공되는 창작 교육 서비스 구성입니다. 교수자가 창작 교육의 주제를 선정하면 학생들은 주제에 맞춰서 자유롭게 창작물을 제작합니다. 이후 앱을 통해 창작물을 촬영하고 이미지를 서버로 전달하면 서버 내의 3D 객체 생성 엔진에서 업로드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가상 3D 창작물을 생성하고 정적 객체 DB가 구축됩니다. 알로이스는 핵심적인 3D 객체화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과 기술 개발, 촬영 및 전송을 위한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서비스 전반의 서버 구축을 진행합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동적 객체 컨텐츠의 라이브러리 구성과 각 컨텐츠의 성장 모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텔로스는 동적 객체 라이브러리와 사용자가 생성한 3D 객체를 스토리보드를 통해 배치할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합니다. 주관사에서 진행하게 될 창작물 촬영 앱 개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보니 학생들이 모바일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술적인 지식 없이 촬영할 때 객체 생성물 유사도 95%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촬영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촬영 조건 등을 테스트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가이드 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관사 개발의 핵심 기술로서 실객체와 공간을 메타 플랫폼 내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3D 객체 생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선행 연구하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오픈 API 기술 기반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오리지널 API 버전의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일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성능이나 정확도 면에서 과제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사실 3D 객체화 기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API를 분석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기술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3D 객체화 프로토타입을 구성하면서 만들어 본 기술 개발 시나리오입니다. 주관사는 사전 선행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 전처리나 깊이 추정을 통한 뎁스맵 생성, 특징 추출에 필요한 알고리즘, 특징 정합과 매칭, 그리고 3D 생성에 필요한 메시 타입 모델링 생성을 통해 3D 객체화 기술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단순히 3D 객체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품질이 영향이 없도록 다운사이징을 포함한 후보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장은 주관사가 개발하는 서버들과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표기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서버들의 서비스 간 오퍼레이션을 구현하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서비스들을 개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각 서버들을 오브젝트화해서 상호 릴레이션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구축 진행하겠습니다. 본 기술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기존 RFP에서는 객체에 대해서 다소 명확하지 않아 저희가 컨소시엄에서 3D 객체를 정적 객체와 동적 객체로 구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적 객체는 수요체에서 요구하는 동화나 이야기를 메타 환경에 담기 위해 도출된 항목으로 단순히 집, 나무, 도형과 같은 정적 객체뿐 아니라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캐릭터가 필요하게 되어 도출된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성장형 동적 객체를 구축하고 진영형 동적 객체와 관련된 공간, 객체 간 관계, 상황 등 모든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또한 동적, 정적, 상황 공간 등 객체 간 연관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 모델을 개발합니다. 성장 모델은 진영형 동적 객체가 메타 공간 내의 다른 객체나 상황에 따라 해당 객체의 성장이 결정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성장형 동적 객체를 선택하여 메타 공간에 올리면 주변 객체 간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성장 모델을 통해 동적 객체의 성장이 예측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비대면 플랫폼의 실증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여 기관인 텔로스에서 진행하게 될 사용자 간 객체 동기화를 위한 메타 플랫폼 통합 서비스 개발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설계를 통해 유저 상호 간의 가상 공간에서 3D 객체를 배치 가능하도록 객체 정보 및 객체 로케이션 정보를 인터랙티브하게 공유시키고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 시각화시켜줍니다. 서비스 플랫폼 설명으로 철수와 영희가 스토리에 맞게 각각 만든 조형물을 스캔하여 정적 객체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정적 객체를 상호 간에 공유하고 그 위에 동적 객체 라이브러리를 통해 로케이션 시켜줍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도서 속 다양한 이야기를 재구성시킬 수 있는 창작 교육 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개발 내용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량 성과 목표를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제시된 RFP의 정량적 개발 목표에 개발 목표 항목을 추가 제안하여 성과 목표를 도전성 있게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RFP의 부합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를 통해 저희가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추가 제시함으로써 저희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제시된 RFP의 정량적 개발 목표 3개 항목 외에도 메타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를 확보하여 아이들의 창작물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장형 동적 객체 수를 추가 제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작물의 스토리북과 접목한 동적 객체 라이브러리를 확보하는 창작 교육에 필요한 컨텐츠로 판단하여 본 기술 개발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 과제로 공고가 진행되었기에 저희 컨소시엄에서는 이와 부합하도록 코로나로 인해 제약을 받는 창작 교육의 사회 문제 해결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에는 여러 모델이 있으나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과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솔루션 아워 소사이어티의 축약어인 SOS랩 모델을 선택하였고 보시는 자료의 형태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SOS랩은 기존 리빙랩 프로세스와는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나 앞단에서 정부 과제를 준비하기에 적합하고 뒷단에서는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OS랩 방식에서는 전체 프로세스를 6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6단계에 대해서 저희 컨소시엄이 진행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직화, 개념화, 구체화 부분은 본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진행하였으며 실제 본 개발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한 전주 시립도서관 및 12세, 16세의 청소년 그룹은 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차년의 개발이 완료되면 2차년 중반기에 전주 시립도서관에 납품되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가 시작되게 되면 저희가 과제 계획서에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는 개발품의 컨셉이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에이션을 병행하면서 1차년 말에 프로토타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프로토타입까지 1차년의 진행이 완료되면 이 프로토타입을 실증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용자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여 완성도를 높인 후 2차년 중반기에는 실제 전주 시립도서관 우주로 1216에 설치되어 필드 테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전주 시립도서관은 1계층에는 우주로 1216이라는 트윈세대 전용 공간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주로 1216이라는 공간은 2020년 생활 SOC 지역 참여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업 명칭으로 구축 단계에서부터 리빙랩 방식을 통하여 운영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공간의 구성 등에 대해
실제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하여 진행된 곳입니다. 저희 컨소시엄은 이미 전주시립도서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품을 설치할 공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과제가 선정이 되면 저희 컨소시엄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실증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단연간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면서 설계하고 수정하여 검증이 완료된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컨소시엄에서는 이러한 가상 공간의 개념이 탑재된 아이템의 개발 및 운영은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공동연구개발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데이터 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화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사업화 추진 전략, 목표, 중장기 계획 그리고 기대 효과 및 파급 효과, 활용 방안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사업화 추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플랫폼을 설계하고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한 뒤 주요 핵심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진행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테스팅 및 검증을 진행하여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실증 프로세스 계획에 따라 기술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관사 알로이스는 주력 사업과 함께 온라인 창작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단계별 신규 시장 진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개발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OTT 제품을 통해 아이들이 TV를 보듯이 편하게 컨텐츠 강의 등 수업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에 본 기술 개발인 창작물 교육 플랫폼을 추가해서 통합된 교육 플랫폼으로 연계 서비스를 확장하고 최종적으로 OTT 방송, 온라인 강의, 창작 교육이 접목된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제는 저희 교육 플랫폼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상호 연동되면 시너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텔로스는 본 과제를 통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3D 객체 데이터 수집용 어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텔로스는 그동안 교육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양한 지자체 및 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후 교육적 목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기술 개발 산출물을 통해 비대면 창작 교육 서비스, OTT 활용 교육 서비스, OTT 방송 플랫폼을 접목하여 에듀테크 시장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 포뮬러를 통해 시장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각 지역 거점 거래선 기반의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리테일 판매, 학원, ODM, 공공기관 입찰 등을 통한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 완료 시점에 맞춰 지자체 참여 의향서가 포함된 전체 매출의 5% 정도인 23억 원의 매출 성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과제 완료 후 전주시에서 사업화에 따른 구매 의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과제에 대해 이미 크레텍 책임, 디딤스토리, 오스리움 3개의 회사에서 약 2억 원 정도의 구매 확약을 받아놓았고 공동개발기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탑재하여 신규 서비스 활용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은 예상 비기프이므로 질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화에 대한 기대 효과는 그림에 나와 있듯이 기술적 측면은 교육에 특화된 라이트한 3D 객체 생성 기술 국산화, 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메타 기술 활용을 위한 비대면 교육 효율 향상, 사회적 측면은 코비드 대응 지속 가능한 창작 교육 지원으로 창작 교육 활성화는 물론 신규 직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 직업의 선도화 및 새로운 경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기술 개발의 파급 효과 부분은 3D 객체 자동 생성, 협업 가능한 교육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미술 창작 교육 분야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 외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기술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은 주관사의 방송 서비스에 접목한 융합 서비스로 확장하거나 OTT 서비스를 통한 창작 교육 산업 콘텐츠를 활용하는 부분, 3D 생성 기술을 통한 교육, 여가, 원격, 사이니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비대면 창작 교육을 위한 진흥형 메타 플랫폼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마치며 기타 개발 책임자의 역량, 컨소시엄 기관별 보유 기술, 개발 일정 및 인원,
사업비 규모에 대해 별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